주장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입니다.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임명장 한동훈 국무위원회 임함 법무부 장관의 고함 2022년 5월 17일 대통령 윤석열. 여러분 보니까 걱정 안 하고 발 쭉 뻗고 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위와 2위, 먼저 4위부터 만나볼까요? 취임 보름여 만에 윤석열 정부의 첫 정식 국무회의가 오늘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16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도 줬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입니다.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 행보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취임 보름여 만입니다. 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 이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7년 5개월 만에, 꽤 긴 시간 만에 이런 대면 세종 첫 국무회의가 주재됐는데 여러 코로나 사정이 좀 그동안 있었던 것 때문입니까? 우선 그 첫 국무회의는 이제 임시국무회의였고, 그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공식 국무회의는 오늘 처음 열린 거고, 세종시에서 열겠다는 공약을 지킨 국무회의가 됐죠. 예. 또 그 18개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 장관이 임명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만, 온전히 지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장관 2분이 함께 참석해서 도와줬고, 이번에는 윤석열 내각이 온전히 모여서 첫 국무회의 했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장관들 임명장도 오늘 수여했는데, 보통 그 정권 초에 정권을 잡아서 가장 우리가 집권했구나 실감하는 게 대통령이 자기의 측근이나 전문가에게 임명장을 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습은 늘 지난 사진을 봐도 제일 그 표정들이 좋습니다. 또 기왕에 세종시 내려간 김에 저렇게 그 세종시에서 일하는 직원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또 저 선물 받고, 글러브 선물 받아서 같이 어퍼컷도 하고 야구 배트도 휘두르고 굉장히 그 저 화기애애한 모습 보였고, 오늘 점심은 장관들이랑 하지 않고 2030 공무원들 MZ세대랑 같이 했다니까 한번 세종시 내려간 김에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내일이 그 저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런 면을 좀 볼 수도 있고, 계속 좋은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는데 오늘 임명장 받은 이제 장관들이 그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줄로 선 게 아니라 두 줄로 이제 어정쩡하게 서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뒤에서 이렇게 슬쩍 얼굴만 나오는데, 첫 그 임명장 받고 그다음에 첫 그 세종시에 가서 첫 그 구성된 내각이 함께 사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리 구도를 잘 잡아서 다 전원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사진 찍어야죠.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첫 조각을 한 다음에 미국의 얼굴이라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내각 그 구성원이 와서 그 사진 구도를 좀 어떻게 이걸 준비를 했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예. 좀 나머지 이제 2명 장관 임명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정돈된 사진 한번 찍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주셨잖아요. 아, 그랬던 거예요? 저렇게 좀 어느 정도 구도가 잡히고 각자 사진마다 대통령, 부통령 혹은 뭐 국무장관 이렇게 맞게 우리처럼 좀 뭔가 준비 안 됐던 사진 찍은 건 좀 모르겠어요. 첫 정식 국무회의 치고는 준비가 소홀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진은 구도뿐만 아니라 예. 저 구성원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에도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대통령실에서 좀 더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본인이 직접 이 딱딱한 분위기를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한 듯 했습니다.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임명장 한동훈 국무위원회 임함 법무부 장관의 고함 2022년 5월 17일 대통령 윤석열. 임명장에서 이름을 잘 쓸 거예요. 아까 이도원 의원님이 그 주변 측근들에게 임명장을 줄 때 내가 대통령이 됐구나 하는 걸 실감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임명장에 이름 좀 잘 쓸 걸, 선거라면 웃음이 그냥 나올 걸,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장혜철 평론가님. 일단 윤 대통령도 뭔가 이제 취임 2주차에 접어들어서 주변을 좀 살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도 좀 소탈하게 저런 예. 농담 같은 거 잘 하시는 분이니까요. 이제 선거 때면 웃음 잘 나올 걸 저는 이게 그냥 농담으로 들리진 않았는데요. 국무위원들이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국정에 대한 평가가 뭐 매주 국정 지지율로 나오긴 합니다만 예. 정말 이 목숨이 달려있다 싶은 평가는 선거에서 받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매달 선거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실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 고삐를 바짝 조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해야 된다는 그런 숨은 의미, 이 말 중에 뼈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저 농담 안에도 좀 담겨 있었으면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이제부터 국정 운영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단순히 일만 한다고 해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예. 정무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고도의 정치 행위 없이는 다음 총선까지 2년 동안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앞서 이도원 의원이 말씀하신 사진 구도, 이게 단순한 어떤 사진 구도가 아니라 그 정도는 행사를 준비하는 기획과 의전에서 면밀하게 챙겼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것이거든요. 의전 문제도 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 하나하나 이 매 순간 이 절체절명의 선거다라는 생각으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저 장면, 글쎄요. 상징하는 바가 좀 많은 생각들이 좀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한 장관, 초대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공식적으로 됐고 임명장을 줬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세종에서의 첫 국무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 장관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앞서 잠시 화면으로도 지나갔는데 예상을 깨고 이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화면을 바로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이거 끼니까 선거운동하는 거. 조약하는 대한민국. 야구 좋아하는 윤 대통령에게 야구 배트 선물하고 그리고 어퍼컷 세리머니, 빨간 권투 장갑까지 규제 격파, 즐겁고 멋진 항해를 하자. 뭐 노돌 교수님, 윤 대통령이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사실은 젊은 층의 공무원들을 만났다. 이거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저 젊은 층을 많이 챙기겠다고 많이 약속을 하셨죠. 예. 당선인 시절 그것도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근데 아마 이제 여성 안배라는 문제와 또 젊은이들 안배라는 문제가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뭐 대통령실에는 현재 행정관급이라든지 이런 데 젊은 세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한번 약속했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죠. 30대 장관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은 좀 과도한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런 젊은 층과의 그 접촉면을 많이 늘리겠다 하고 그런 얘기할 때에서 조금 지금 생각하면 30대 장관 나오기에는 스펙이 아직 모자란 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자기 임기 중에 본인 임기 중에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럼 발탁해서 기회를 많이 부여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시면 저런 접촉면이 늘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떡 케이크에 촛불도 불고 뭐 여러 글쎄요 보여주는 여러 그 소통 행보는 좀 보였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요 뭐 시쳇말로 꼰대 이미지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상으로 그 화면 만나볼까요? 꼰대 이미지 굉장히 크답니다 지금. 그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2030이 우리 후보님께 갖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이미지가 술 억지로 권하는 부장님이랍니다. 그래요? 네. 과거에 같이 근무한 사람 어디 없나?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있나 이거? 나의 건배사는 별로 안 좋아. 건배사 하면은 술 마실 시간이 줄잖아. 예.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대해서는 청년이 배신감 느끼는 게 당연하다. 작년 12월에는 30대 장관 많이 나올 것이다. 오늘 뭐 여러 행보에는 뭐 그동안 좀 청년층 챙기는 거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 이런 뭐 시선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이른바 2030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승리를 견인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30대 장관 이야기를 상당히 좀 거듭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각의 구성이 과연 본인이 언급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일맥상통하게 가고 있는지 예. 기본적으로 능력, 실력 이야기를 하지만 내각이라는 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청년 등에 대한 어떤 배분을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마 청년층과 어떤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했던 측면이 있지만 그 실질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 청년층을 그냥 어떤 정치적인 소모 어떤 부품처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전혀 이 윤석열 정부를 대변하고 있을 수 있는 30대 얼굴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거에도 청년층과 관련해서 언급했을 때 뭐 중국을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 청년층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큰 결례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을 언급할 때도 어떤 화법이나 이 대화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층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혜철 평론가님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30대 장관 많이 나올 것이다. 혹은 뭐 이대남 혹은 이런 전략들이 선거 전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에 이기고 나니까 청년층에 대한 시선이 좀 거두들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인수위 과정에서 청년과 관련된 국정과제 공약 만드는 걸 총괄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저희가 청년들을 문재인 정부처럼 뭐 비서관으로 임명한다던가 또는 한두 사람 장관을 임명한다던가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들을 언론이나 어떤 이 커뮤니티 또 온라인에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청년 세대에서 그런 보여주기 인선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위에서 청년 관련 국정과제 짤 때도 한두 사람 높은 자리 영전시켜서 청년들에게 면피하는 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정말 기회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자리에 청년들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정책 예산을 많이 늘리자.
청년 정책의 인프라를 대고 확대하자는 데 초점을 맞춰서요. 지난 정부와 대비해서 이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실의 예산을 인수위 단계에서 무려 13배나 늘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론 청년 장관 배출되고 뭐 청년 수석 배출되고 이런 것들처럼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예. 진짜 청년을 배려하는 것은 이런 예산, 인프라, 그리고 실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뭐 행정관급이나 사무관급들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 등 그런 내실 강화에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